질문 몇 번? 오늘 숙제거든요. 너 혼자 하니까 그저 거 해볼까? 성질이 언제 올려나? 분해 분리 빼고는 문제를 다 풀긴 한 거지. 풀로 문제는 네. 페이지에 153번. 그 앞에는 일단 없어? 아니요, 이렇게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 153번. 일단 절대값 푸는 방법은 범위 나눠서 푸는 거지. 그럼 범위 나눠서 잘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 K를 못 찾겠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보면은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 그래프는 결국 이 범위 나눠서 푸는 식을 이거 실제로 내가 안 써보고 바로 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린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게 아니야. x축, y축에 점, x좌표, y좌표 점 찍어서 정확히 그릴 게 아니라 대강의 모양만 그릴 건데 그럼 대강의 모양만 그릴 때는 직선에서의 어떤 요소만 있으면 되겠어. 직선을 대강 그릴 거니까. 정확한 위치를 딱 할 게 아니라 모양만 대강 그릴 거면 어떤 요소만 보면 될까? x축과 만나는 대강 그릴 거야. 기울기. 기울기만 알면 대강 좀 많이 가파르고 좀 적당히 가파르고 양수고 기울기 음수고 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론 식으로서도 해도 되는데 식으로서 하기에는 좀 또 K 때문에 좀 아닌가? 상관없나? 아무튼 그래프를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게다가 x의 개수가 1이면 그래프 그리기가 더 쉬워. 그리고 항상 이거 식으로 하든 뭘로 하든 무조건 그 순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자리를 재배치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재배치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절대값 0되게 하는 거 크기 순서로 이게 혹시 안 돼 있으면 크기 순서로 재배치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패턴이 나올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범위 나눠서 식 풀 때 첫 번째 범위에서는 저 절대값 안의 값들이 어떻게 나와? 우리 범위 나눠서 풀 때 절대값 안이 양수냐 음수냐로 해서 절대값 정리하잖아. 그거 할 때 첫 번째 범위에서는 둘 절대값 안의 부호가 어떻게 돼? 우리 보통 첫 번째 범위는 제일 작은 거잖아. 제일 작은 거 하고 둘 사이 값하고 제일 큰 거 이렇게 하잖아. 첫 번째 범위에서는 절대값 안이 어떻게 돼? 둘 다 음수지. 이제 이걸 안 쓰고 머릿속에서 하려는 거야. 그럼 x의 개수가 기울기잖아. 직선 그릴 때. 그럼 x의 개수가 얼마겠어? 절대값 풀었을 때. 일단 식으로서 할 때 우리 이렇게 쓰잖아. x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이제 이것을 안 쓰고 그냥 눈으로 바로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 바로 알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x가 조금 크잖아. 많이 안 크고. 그러니까 일단 얘는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여전히 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기 순서로 재배치하면은 무조건 패턴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 번째는 플러스. 인거를 이제 안 쓰고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럼 두 번째에서 x 개수가 얼마겠어? 0. 그치. 그럼 기울기 0은 그릴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x 개수가 플러스 2. 라는 걸 안 써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바로 그 눈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 플러스 플러스니까 2를 그냥 눈으로 바로 보자마자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 대충 그리고 기울기 0짜리 직선 대충 그리고 기울기 2짜리 직선 대충 그리면 그래프가 몇 초 만에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저 그래프야. 절대값 그래프. 그럼 이제 우리는 저 부등식을 풀 때는 이 함수 그래프에서 함수의 함수 값이랑 k를 비교하려는 거지. 그럼 함수 값이 k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럼 k라는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네. 그럼 k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 그럼 얘도 함수로 생각하면 결국 얘는 y는 얘라는 절대값 함수랑 y는 얘라는 저 직선이랑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y는 k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우리 중2 때 뭐 직선의 방정식 대충 했을 때 저거 x 없으니까 기울기 0이잖아. 기울기 0인 직선 어떻게 생겼어?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결국 y는 k라는 것도 결국엔 직선인데 이런 직선이겠지. y는 k, x축에 평행하게. 그럼 이제 k랑 얘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얘 함수값이랑 k랑 k보다 더 작은 부분을 찾고 싶어. 그럼 k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저 x값이 달라질 건데 정수 x의 개수가 7이 되도록 일단 그러면 k가 이 그래프의 밑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이 k보다 함수값이 더 작은 애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k는 좀 더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k는 좀 더 위에 있어야지 이 k보다 함수값이 작은 애들이 등장하잖아. 얘네들 중에 정수가 7개가 되길 원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프로 접근하는 건 힘들었을까? 그럼 일단 식으로서 먼저 해보고 x-3일 때 저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k 결국 이거 푸는 거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k를 푸는 거잖아. 그리고 k가 어떤 값인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k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얘는 x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2x가 k-2 즉 x가 크다 나오지. x가 2분의 k-2보다 크다가 나와. 일단 여기서 잠시 멈춰놓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에서 1일 거잖아. 그럼 절대값 풀면 앞은 플러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절대값 풀리고 이 부등식 풀어야 돼. 이 부등식은 x 없어지고 3 더하기 1 4가 k 이런 상태지. 세 번째 범위 x가 1보다 커 둘 다 플러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k 그러면 2x 플러스 2니까 k 마이너스 2 즉 x가 2분의 k 마이너스 2까지는 실수 없이 했지. 너도 여기까지 했을 거잖아. 이제 이 다음에 생각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이 절대값 있는 저렇게 부등식 풀 때 범위 나눠서 풀어서 여기까지 올 텐데 일단 첫 번째 범위에서 얘를 그대로 해로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얘를 그대로 해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범위랑 얘랑 공통 부분이 해인 거지. 이게 전부 다 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2분의 k-2 x-3 이렇게만 부등식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특별한 거니까 마지막에 보고 세 번째도 이거 그대로 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 범위랑 얘랑 공통 부분만 해라고 해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k-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얘가 문제네. 얘는 만약에 이거 k가 얼마냐에 따라서 부등식의 그 종류가 달라질 것 같아. 예를 들어 k가 실제로 4보다 더 작은 값이야. 예를 들어 k가 4보다 더 작은 거 3 같은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 이 부등식의 해는 그렇지. 4가 더 작다라는 잘못된 부등식이 나왔다는 것은 해가 없는 거잖아. 만족하는 x가 없으니까 대입할 것도 없지만 k가 4보다 크면 k가 4보다 크면 모든 실수인데 이 범위 하에서 모든 실수라고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해인 거지. 저거랑 공통범위여야 돼서. 그럼 얘가 딱 4여도 또 괜찮겠네. 4
4여도 4가 작거나 같다가 있기 때문에 얘도 모든 실수 되니까 되는 거잖아. 현재 이 세 가지 종류가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 전체 안에서 정수가 7개 나오고 싶은 문제인 거지. 그럼 저 7개 나오려면 K가 얼마여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라는 거야. 7개 나오려면은 일단 K에 따라서 여기서 몇 개 이런 게 정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2분의 K-2라는 똑같은 값이 있네. 그치? 잠깐만. 나 저기 부호 잘못 썼다.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였는데, 그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뭔가 이상하다 했네. 일단 K가 4보다 큰 상황이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해. 근데 그러려면은 얘 봐야지. 얘는 만약에 이게 1보다 작은 값이 되면 여기서 해가 없잖아. 그럼 이게 1보다 큰 값이 일단 돼야 될 거야. 이게 1보다 큰 값이 되려면은 K가 최소 얼마여야 돼? 이게 정확히 1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면 K가 얼마면 1이야? 4. 그럼 K가 4면 딱 1부터 1이니까 해는 1 하나만 나오지. 그럼 K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K는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도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이 경우인 거지. K는 일단 4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K는 4보다 크거나 같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세 군데에서 해를 다 찾아서 정수 7개를 맞춰주면 돼. 그럼 여기서 해가 몇 개야? 정수해. 4개. 그럼 여기서 몇 개인지가 중요하겠네. 그럼 여기서 딱 7개가 나오려면 어때야 되겠어? 일단 얘 마이너스 3, 사실 이 값이랑 이 값의 특징이 있어. 얘네 둘은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건데, 그걸 맞춰가야 되겠네, 그냥. K는 4 이상일 거니까, 식으로 풀면 정말 빡센데? 4에서 뭐, 5 사이의 값이라면, 그때, 그럼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니까 여기서 정수 몇 개 있는지 해보고, 아직 7개 안 됐으면은 범위를 더 늘려. K가 뭐 6까지도 갈 수 있다면, 그럼 또 이제 몇 개 세보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서 그래프를 해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그릴 수는 있잖아, 이제. 기울기 잡아서 이거 얼른 그릴 수 있겠지. 이걸 그렸으면 이제 그래프에서 해석할 거야. 이제 식에서 보지 않고. 그래프에서 얘 함수값이 얘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일단 K라는 값이 저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보다 함수값이 더 작은 게 없으니까. K는 그럼 적당히 위에 있어야 될 거야.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이 점을 뭐 알파라고 해봐. X좌표를. 이 점을 베타라고 해봐.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바로 해가 될 거잖아. 그럼 우리 알파 베타만 찾으면 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꺾이는 점은 이 경계점에서 꺾일 수밖에 없겠지. 얘는 마이너스 3, 얼마, 얘는 1, 얼마니까. 그럼 얘는 1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얘 0 되고 여기 4니까 1,4.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첫 번째 그래프를 마이너스 3까지만 그렸잖아. 마이너스 3까지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린 거니까 당연히 여기 경계점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 경계점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알아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정수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7개 되도록. 일단 현재 정수가 마이너스 3 하나 등장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1 있고 현재 5개 확보했네. 그럼 이제 여기서 2개가 더 나와야 돼. 그럼 일단 그 다음 정수인 2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정수인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될 거야. 이러면 딱 7개고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그러면 1은 밖에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 건 밖에 있어야 되겠네. 3일 때는 K보다 더 높아야 돼. 그 다음 거 마이너스 5는 또 K보다 더 높아야 돼. 그러려면 K는 얼마여야 되겠어? K는 3, 얼마 이 함수값보다만 살짝이라도 작으면 되지. 그럼 3,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 3 대입해. 6, 2, 8. 3,8이잖아. 그럼 이제 어때야 돼? 어떠면 7개 된다는 거야? K가 8보다만 작은 위치에 있으면
정수 7개 나왔잖아. 이렇게 그래프로 가야지. 식으로 가면 너무 번거로워. 세기도 힘들고. 그래프 보면 사실 저거 몇 초에 끝나는 거지. 1분도 안 걸리도록.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함수값과 뭘 비교하는 상황인 거니까. A가 8보다만 적으면 돼요. 얼마 저거보다 커야 되는 거. 이 컴마 얼마보다 크고 2일 때 함수값 2일 때는 5, 1, 6 6이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은 것부터 시작이겠네. 여기 등호 있어서 함수값이 k랑 같아도 되니까 그래서 6에서 8까지 사이인 거네. 근데 이걸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저거까지 찾아야 되잖아. 내가 4, 5도 해보고 그 다음 뭐 5, 6 해보고 6, 7 해보고 다 해봐야 되잖아. 세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말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때는 자기가 직접 절대값 함수를 만들어보고 그 식으로서 내가 얼른 해본 거랑 그 다음에 그래프를 내가 바로 그린 거랑 비교해서 그래프를 정말로 맞게 바로 그린 건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지. 여기 어디부터 고장 났던 거야? 어? 일단 기울기 정보로 저 선 대충 그릴 수는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비교해서 해석하는 거야. 결국 우리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다 두 함수를 비교하는 거야.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 부등식은 두 함수의 함수값 크고 작고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왼쪽 함수 절대값 함수랑 오른쪽 함수 저 직선, 기울기 0인 직선이랑 함수값을 비교하려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일단 전처럼 거 연습을 할 때 시작은 그래프를 얼른 그리는 연습부터 한번 해봐. 앞에 우리 부등식 문제 중에서 어디 있었니? 시험 부등식. 절대값 내용 절대값이 들어가는 차 여기서 일단 이런 거부터 미지수 없는 거부터 이거 사실 절대값이잖아. 그래서 이거부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봐. 예를 들어 이거는 첫 번째 범위일 때 x 개수가 얼마겠어? 이렇게 한번 그려봐. 기울기 마이너스 3 되도록 대충 그려봐. 지금 대충 마이너스 3. 두 번째는 x 개수가 얼마일까? 그치?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지. 크기 순서로 내가 배치했으면 그럼 x 개수가 기울기가 1 되는 직선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x 개수가 그리니까 그럼 기울기 3 좀 더 가파르게 마지막 세 번째를 그렸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꺾이는 점 정보는 첫 번째 꺾이는 점은 x좌표가 얼마? 첫 번째 범위 마이너스 2까지만 그렸잖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일 때지.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 대입하면 y좌표가 얘는 0이 되니까 필요 없고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기 1 마3의 절대값 3 마이너스 3이 저 점 좌표인 거야. 점 좌표 써놓고 그 다음에 전 꺾이는 점은
1도 대입해. 함수값이 얼마? 이건 0이고 여기서 6, 1,6이야 저점이.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하고 싶은 거야? 함수값이 8보다 작은 부분 찾고 싶어. 그럼 어디가 함수값이 8인지 알아야 돼. 어디가 함수값이 8일까? 그 말은 함수값이 8이 되는 선을 그어보려는 거야. 함수값이 8이 되는 선. 그냥 대충 위쪽에 함수값 8 되는 선 그으면 되잖아. 그치? 여기가 함수값 6인 선이니까 그거보다 살짝 위. 우리는 이 두 점을 찾으면 부등식에 쓸 수 있잖아. 그럼 부등식의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함수값 8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두 점의 x좌표만 찾는 게 나은 거야. 이제 그 x좌표를 찾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식 없이 하려면은 기울기 이용하면 돼. 이거 기울기가 얼마였어? 그치. 그래서 나 그릴 때 항상 일단 숫자 써놓은 거야. 바로바로 눈에 보려고 기울기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져? 기울기 구하는 방법. 중립 때 직선할 때. 기울기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 아니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기울기잖아. 그럼 지금 y 변화량은 알고 있잖아. y 변화량이 얼마야? 6에서 8까지 2. 그럼 x 변화량이 얼마가 나와야지 기울기가 3인지 찾을 수 있잖아. x 변화는 얼마겠어? 곱하고 나누면 이게 얼마야? 얘를 곱하고 얘를 나눌 거니까 3분의 2잖아. 바로 나오지. 3분의 2만큼 변화한 거니까 1에서 3분의 2까지 변화했어. 그럼 이거 x좌표 얼마여야 돼? 그래서 3분의 5인 거야. 저 점이 3분의 5,8이겠지. 그리고 이제 왼쪽 점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이 왼쪽 점도 x좌표만 지금 얼른 찾아보면 얼마 나와? y 변화량 얼마? y 변화량 5, x 변화량 얼마길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었겠어. 그럼 이제 왼쪽으로 3분의 5니까 여기서 3분의 5 뺀 거야. 그럼 이거 x좌표 얼마야? 그럼 이 부등식에 뭐라고 쓰면 돼? 크거나 같고 이렇게 그래프로 풀려는 거야. 식을 안 쓰고. 근데 이렇게 연습이 돼야지 아까 이 문제를 할 수 있겠지. 이 문제 식으로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 K 계속 나누고 하나씩 다 나눠야 되니까. 근데 그래프로 가버리면은 이거 1분도 안 걸리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표는 그래프를 완벽히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저런 절대값 문제 풀려면. 그래서 그래프는 연습을 해봐. 오늘 이거 다 끝나고 이 문제도 그렇고. 방부등식 어려운 거 하자면 스프린트 가져왔는데 일단 우리 행렬 숙제부터 보자. 성준은 맨날 찔끔찔끔 늦을 거야? 왜 그럴까? 엄마랑 종합적인 상담을 해야겠네. 숙제도 안 해오고 남으라고 해도 도망가고 맨날 지각하고. 283번에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 네, 정답이 그 보기로 나왔는데 이게 주관식인데 좀 그냥 뭐 오타였겠지. 뭐 네가 계산 맞겠으면 맞은 계산이지. 행렬 질문할 거 첫 번째 거 몇 번이야? 85번이요. 그럼 그 전에 없어? 실생활 해석이 힘든 거지? 네. A, I, J 정의했잖아. I에서 J로 이동할 수 있으면 1. 그럼 1, 1은 어때? 1, 1 성분.
이거 결국 2의 2열짜리 행렬인 거잖아. 문제에서. 네. 아, 4행 4열이구나. 왜? i가 1, 2, 3, 4라고 밑에 써 있었잖아. i 1, 2, 3, 4. 그러네. 얘 결국 4행 4열짜리 행렬이겠네. 그러면 1, 1 성분이 얼마야? 2라고 어디 나와 있어? 문제 맨 마지막에 있잖아, 성주야. 네. 대각선이 0. 그 다음에 1, 2 성분 해봐. 1, 2 성분. 1에서 2로 한 번에 갈 수 있냐 없냐? 여의도에서 신길로 갈 수 있냐 없냐? 갈 수 있잖아. 노선 있으니까. 그러면 성분 값을 얼마라고 해라? 1. 근데 반대 A1도 그럼 1이겠지. 1에서 2로 가나 2에서 1로 가나 똑같은 노선 하나 있잖아. 이거 하라는 거지, 성주야. 1, 3은 어때? 없잖아. 없으니까 1, 3 성분이 0. 그럼 또 3, 1 성분도 저절로 0 되고. 1, 4 성분은 노선 있잖아. 1. 그럼 반대로 4, 1 성분도 저절로 1 되고. 이렇게 하나씩 그냥 채우라는 거. 국어가 문제인 거지? 다음. n제곱해서 규칙을 찾으려면 일단 우리 제곱으로 시작할 건데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거야. 세제곱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 아니면 네제곱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 그래서 네제곱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으면 세제곱 건너뛰고 바로 네제곱 계산해보면 되지. 그걸 하려면 일단 a제곱의 형태를 보고 예측을 해야 돼. 일단 a1 -2 0이를 제곱해야 되지. 처음에는 옆에다 쓰고 할 건데 우리 나중에는 그냥 안 쓰고 해야 돼. 정 안 되면 눈으로 안 되면 손으로라도. 나도 그냥 귀찮을 때 손으로 해. 얘를 이렇게 돌려서 곱할 거야. 그럼 1, 0이잖아. 곱한 게. 얘네들 곱한 게 1, 얘네들 곱하기 0. 1, 0 더해서 1. 그 다음 얘네들 하면은 -2, 마이너스니까 -4.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1. 제곱 원래는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세제곱해서 규칙이 나오는 게 좋을까? 네제곱해서 규칙이 더 나오는 게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얘는 왠지 어떤 규칙이 벌써 보이지 않아? 나머지 성분 그대로인데 2배 됐어. 그럼 세제곱 굳이 하는 것보다 네제곱 바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또 제곱해서 또 해. 1 마사해서 -8 0 1 되잖아. 그러면 뭐야? 규칙이 이제 보이지? 어떤 규칙이 뭐야? a 1제곱은 -2, 2제곱 -4, 4제곱 -8인 거 보면 n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야? 나머지 1, 0, 1 그대로고 1제곱 2, 2제곱 4, 4제곱 8이면 n제곱은 얼마? 1일 때 2, 2일 때 4, 4일 때 8인 규칙이니까 n일 때 n일 때 2일 때 4, 4일 때 8, n일 때 2n. 그냥 규칙 찾는 거지. 이래 놓고 그럼 2n이 128이니까 n 값을 계산하면 n이 64. 이렇게 풀면 되지. 그래서 계속 거듭 제곱 해보다가 규칙 찾는 거야. 언제 뭐가 나올까? 다음 310번에 1번. 2번은? 이거는 제가 그래. 1번 우리 저거 보고 뭐 하고 싶어? 공주야 저거 보고 뭐가 안 느껴져? 곱셈공식? x 빼기 1이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곱하면 뭐야? 너 오메가 바로바로 안 나올 거야? 시험범인데? 네. 오메가 할 때 하는 거잖아. 저거 뭐야 전개하면? A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2잖아. 저거 보라는 거 세제곱해서 해라.
이번은 이제 다시 또 규칙 찾는 거네. A 100제곱의 성분해야 어떻게 하다 보면 규칙 나오겠지 뭐. 제곱부터 A 제곱은 1 마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니까 마1 마3 플러스 6이니까 3 그 다음에 마3 4니까 1 이네. 뭔가 안 보이지? 또 해. A 4제곱 곱하면 4 마3이니까 1 2 마1이니까 마3 마6 3이니까 마3 마3 1이니까 마2 이거 계산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 네. 됐네 이제. 네. 똑같아졌잖아. A 4제곱이랑 A랑 같아졌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거일 것 같은데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당장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접근하면 돼. 근데 우리가 알아낸 거 이거야. 그럼 이거 이용해서 뭐 할 거냐? 우리 A의 100을 간단히 바꾸고 싶은 거야. A 100을 어떻게 바꿔? A 100은 A 4제곱의 몇 제곱이니까? 25니까 A의 25와 같은 거지. 그럼 또 다시 A 25는 A 4제곱의 얼마? 6제곱의 곱하기 A인 거니까. 그러면 다시 또 A의 6제곱의 A, 즉 A 7제곱이네. 또 A 7제곱은 A 4제곱이랑 A 3제곱이니까 A 4제곱이 A니까 A 3제곱, A 4제곱 결국 A네. A 100을 열심히 정리했던 A잖아. 그렇네. A 제곱인 줄 알았어요. A 사실 이걸 바로 쓰면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게 있어가지고 이걸 바로 못 써. 왜요? 역행렬이라는 걸 원래 옛날에 했거든. 역수처럼 숫자의 역수처럼 행렬도 역행렬이 있어. 그래서 A 역행렬이 이게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A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으면 A 역행렬을 곱해버리면 이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를 옛날에는 했어.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역행렬을 빠졌으니까. 다음 성주는 저 유형 9는 할 수 있어? 구요? 네. 그럼 아까 처 유형 1번 그건 왜? 아니 근데 그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몇 번이라고? 318번. 저거 A, B, C 하나하나 계산하고 C, B, C 하나하나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편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행렬은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쓸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묶는 거. 분배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묶는 거 혹은 전개하는 건 가능하지. 대신 자리를 바꾸면 안 되고 왼쪽 오른쪽 그 위치를 지키면서 전개하고 묶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럼 쟤도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대신에 이거 묶어볼 수가 있게 생겼지. ABC 마이너스 CBC니까 이거 뭐를 어느 쪽에서 묶는지가 항상 중요해. 행렬은 좌우 바꾸면 안 되니까. 얘는 무엇을 어느 쪽에서 묶을까? 똑같은 거. 양쪽 쳐다보면 똑같은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게 BC가 있잖아. BC를 오른쪽에서 묶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위치도 바꾸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묶으면서 왼쪽이 A-C 이렇게 묶어지는 거지. 그럼 계산량이 조금은 더 줄잖아. 그래서 A 빼기 C 계산하고 그거랑 B랑 C랑 이제 이거 세 개는 곱하긴 해야지. 그래서 저거 다 곱하고 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산이 한 절반 정도는 시간이 주니까 저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하면 돼. 아마 계산을 처음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서 계산 실수했을 거야. 당연히 우리 계산량이 많아지면 실수할
가능성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계산량을 줄여야 돼. 실수를 줄이려면. 물론 빨리 푸는 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간단히 풀 수 있어야지. 유형으로 11번은 그냥 잘 모르겠어. 성주는 저도요. 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성주는 넷 중에 뭐가? 왜요? 몇 중이에요? 11번? 유형 12번 말고 너 유형 11번? 아 유형 11번 말하고 있어. 저 유형 12번 못해. 거의 다 숙제했어요. 또 숙제 더 했어? 네. 혼자. 나갈게요. 유형 12번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면은 첫 번째 문제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면 저거 전개하면 돼. 좌변 전개하면 뭐 나와? a 빼기 b 제곱 전개해보면 넣어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저 행렬 a, b 이름 그대로 놓고 그렇게 써놓고 정리를 하면 돼. 바로 안 떠오르면은 a-b 제곱이 우리 조건식은 이건데 이 곱셈 공식처럼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행렬이니까. 그래서 a 빼기 b를 실제로 내가 해보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라서 행렬에서는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얘랑 얘랑 같대. 그럼 얘랑 얘랑 같다씩 정리하면 되지. 둘 같다. 정리하면 a제곱 없애고 b제곱 없애고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ab는 ba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매번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가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나왔다는 것은 거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가 일일이 전개해보지 않아도 그냥 저렇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만족한다라고 주어졌으면 무조건 이때 이 문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는 거지. A, B는 B랑 같다. 그럼 이제 A, B랑 BA만 계산하면 돼. 저 조건식은 이제 무시하고 실제로 계산하면 되지. 이제. A 곱하기 B 계산해보고 B 곱하기 A 계산해서 둘 같다 해서 저 성분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 유형들이 다 그 말인 거야.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갑자기 성립한다라고 주어졌다는 건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B랑 BA랑 같다를 그냥 계산하라는 유형인 거지. 이게 다. 마지막은 그냥 대놓고 하라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AB 계산하고 BA를 계산하는 문제인 거야. 다음. 우리 여기까지가 숙제였지. 332번도 첫 번째 조건식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 이거 보자마자 오메가가 떠오르잖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오메가에서 우리 뭐 곱했어?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우리 이거 방정식에서 뭘 곱했어? 여기다가 1 곱했어. 그럼 여기 행렬에서는 뭘 곱한 거겠어? a-2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굳이 안 써봐도 저기다 a-2 곱하면 우리 여기다가 x 빼기 1 곱하면 뭐 나와? a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인데 2 세제곱은 사실 뭐랑 같으니까 일단 한번 쓸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a 빼기 2를 곱해서 그래서 a 세제곱은 2 세제곱과 같은데 2 세제곱이 얼마니까? 2니까 a 세제곱이 2가 된 거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좀 귀찮고 오래 걸려. 왜 오래 걸리냐면 일단
A10이 A 세제곱 11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조건부터 우리가 좀 바꾸면은 A 세제곱이 2야. 그럼 얘는 뭐랑 같아? 단위행렬이랑 뭔가 곱했어. 단위행렬이랑 곱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돼? 단위행렬 사라져서 쟤만 남지. 못 믿겠으면 직접 해봐. 10, 01이랑 11을 계산해봐. 계산해보면 11이니까. 단위행렬이 그거잖아. 곱셈에서 없어지는 거. 숫자에서 1 역할과 같으니까. 그래서 저거지. 그럼 우리가 알아낸 거는 A10이 11이다라는 식 하나를 알아냈어. 우리가 이 문제의 목표는 또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A에다가 뭘 곱해서 무엇이다라는 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그럼 만들어서 어쩔 거야? 우리가 이 식을 만드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 때 설마 A에다가 A, B, C, D 넣고 그냥 미지수 잔뜩 넣고 이거 풀어서 어떻게 해보려는 건 아니지. 이거는 도저히 문제를 풀 길이 안 보일 때 시험에서 최후의 수단을 하는 거야. 저걸 하는 순간 문자가 4개니까 식을 4개를 만들어서 식 4개를 연립해야 되잖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는 A에다가 넣어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의 식을 더 만들 거야. 하나의 식을 더 만들어서 얘네 둘을 연립할 거야. 얘네 둘을 연립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원하냐면 A에다가 뭘 곱한 게 문제가 원하는 이상이 되는 면은 이걸 찾을 수 있잖아. 그럼 답이 나올 거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럼 이제 새로운 식을 어떻게 만들어? 더 이상 조건이 없는데. 이게 포인트인 문제인 거야. 더 이상 주어진 조건이 없는데 새로운 식을 어떻게 하나 더 만들어낼까? 이 조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조건을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 우리 지금 A10이 11이다로 정리했어. 여기다가 뭘 할까? 우리 여러가지 방정식에서 우리 오메가 문제에서 식 여러가지 썼잖아. 네. 그거 생각하면 이 행렬에서도 또 다른 식을 쓸 수가 있을 건데 당장 뭐 굳이 변형 같은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아도 이 식에서 우리는 뭐 가져올 수 있을까? A 제곱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걸 가져올 수 있잖아. 네.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만들 거야. 1번 가지고. 그럼 1번을 어떻게 해야지 또 다른 식이 나오겠어? 이걸 이용할 건데 1번 식에다가 뭐 하고 싶어야 돼? 1번 식에다가 A를 곱해요. A를 곱할 거야. 그럼 1번 식에 A를 곱할 건데 행렬에서의 곱셈은 어느 쪽에서 곱할 건지가 중요해. 왜냐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왼쪽 곱하고 오른쪽 곱하고 자기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항상 똑같이 다 왼쪽에 곱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오른쪽에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A를 어디에 곱해야 되는 거야? A를 왼쪽에 곱해야지. 아. 문제에서 A가 2차 정사각행렬이잖아. 네.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 곱셈 가능한데 2 곱하기 1에다가 2 곱하기 2 할 수 있어? 우리 곱셈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었잖아. 곱셈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 A랑 0이랑 마주보는 숫자가 같을 때 하잖아. 앞에 거의 열이랑 뒤에 거의 행이랑 개수가 같을 때만 하잖아. 그럼 오른쪽에 곱하는 거 아예 불가능하지 애초에. 그리고 이미 여기다가 A를 왼쪽에 곱한 모습이 있는데 왜 오른쪽에 곱해? 저 1번식에 왼쪽에 A를 다 곱할 거야. 그러면 A제곱 10은 A11이라고 식이 바뀌겠지. 이 식을 점점 정리해서 내가 여기다가 연립할 때 써먹을 2번식을 만드려는 거야. 지금 하려는 과정이. 이걸 계속 정리해야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 그 다음 뭘 써야 되겠어? 그 다음에 뭐하러 A 곱했어? A제곱 만들려고. A제곱 왜 만들었어? 뭐 때문에? A 마이너스 이걸 쓰려고. A제곱 대신에 이거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1, 0. 이것만 계속 정리할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돼? 얘를. 분배, 전개해야지. 마이너스 A에 1, 0, 마이너스 2에 1, 0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있는데
A10은 얼마야? A10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우리. A10이 11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11이지? 그럼 2의 1령은 뭐야? 1령 2 사라진다 그랬잖아 곱셈에서. 그럼 이거 얼마야? Y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식 알아냈어? 얘가 이거다. A 11이 마이다. 식 하나 알아냈잖아. 우리 목표가 이거씩 찾는 거였어.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둘 더해서 2, 3을 만들고 싶은데 안 되네? 그럼 어떡해? 더하면 2, 3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아직 멀었어. 여기다 또 뭐 해야 돼? 여기다가 A를 곱할 거야. B를 곱할 거야. 그래서 2, 3을 만들 수 있는 A랑 B를 곱할 거야. 그럼 A가 얼마고 B가 얼마여야지 2, 3이 되겠어?를 또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더하면 되지. A-2B가 2가 돼야 하고 A-B가 3이 돼야 해. 를 만족하는 A랑 B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럼 A랑 B가 얼마겠어? B는 1 응, 빼면은 B가 1이고 A가 3가? 네. 결국 얘는 A는 4였어. B는 1이니까 필요 없고 A는 4였어. 식이 바뀌었네. B는 1이니까 필요 없고. 그럼 이제 두 개 더 할 거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일단 우변은 2, 3, 6 이제 됐지. 5 왼쪽은 뭐겠어? 원래 정확히는 얘랑 얘를 더한다의 의미는 일단 이 숫자 4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다 곱할 거야. 그럼 결국 A의 4형이랑 A의 1, 2를 더한 셈이잖아 좌변이. 네 이 둘 더한 건 뭐야 결국에? A의 5, 1이잖아. 다시 이거 분배 법칙 묶어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X, Y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얘를 A를 처음에 직접 A, B, C 놓고 A, B, C, D를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려. 그나마 오래 걸리지만 얘가 더 빨리 푸는 거야 쟤보다.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 나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알았잖아. 네? 이제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이런 유형은 저렇게 해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부터 세워야지. 우리의 목표는 또 다른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더해서 2, 3이 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려는 게 목표인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식을 막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해보고 변형하는 거지. 이제 유형 14번 얼마 안 남았지 오늘 할 거는. 근데 이제 오늘 할 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야. 행렬에서 진입 판정이 제일 어려워. 왜냐면은 우리가 정확히 풀려면은 맞는 것은 내가 식을 변형해서 어떻게든 맞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틀렸다는 것은 식을 정리해서 틀렸다는 게 정확해지거나 근데 보통 그게 불가능할 때가 많아. 그럴 때는 발레를 찾아야 돼. 저게 틀렸다는 예시, 반대되는 예시인 발레를 찾아야지 정확히 푸는 건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럼 대충 느낌대로 가고 끝내야 돼. 근데 찜찜하잖아. 그래서 평소에 많이 연습해 놓으면은 실전에서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맞았다. 이거 무조건 틀렸다. 왜냐면 이런 발레가 있을 거니까 라는 게 바로 떠올라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실전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무던히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 항상 옳은 거는 왜 옳은 건지 내가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거는 발레를 바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앞에 세 개는 뭐 사실 결이 다른데 앞에 세 개는 그냥 계산 문제니까 숙제로 해보고 마지막 걸 지금 봐봐. 저런 게 진입 판정 문제야. 그리고 위에 조건식이 나왔은 문제가 더 어려워. 위에 조건식 없이 그냥
행렬 A, B에 대해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가 더 쉬워. 왜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A, B니까. 하지만 저 문제처럼 특정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옳은 걸 찾는 건 더 어렵지. 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문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이런 진입 판정 문제는 문제 만든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 봐야 돼. 그럼 그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는 와중에 단서가 나와. 이 사람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쟤는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틀렸을 거고 발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기억. A는 4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어떤 흐름으로 했을까? 왜 A는 4이라는 주장을 했지? 그럼 만약에 반대로 A가 4, 2라면 B는 뭐가 돼? A가 4, 2라면 B는 저게 맞는 거라면 B는 마이너스 2, 2일 거야. 그럼 A랑 B를 곱해봐. 4, 2랑 마이너스 2,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2. 그게 3B랑 같나? 안 같은 거 같은데? 3B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이미 다른 거니까 저거 무조건 틀린 거 아니야? 그럼 틀렸을 거야 하고 넘어가야 돼, 실전에서는. 근데 우리가 연습할 때는 거의 틀렸어. 한 8, 90% 틀렸어. 하지만 약간은 찜찜한 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발레를 찾을 수 있으면 돼. 발레라는 것은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지만 보기를 틀리게 하는 진짜 예시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예시를 잡으면 돼. A를 어떤 행렬로 잡고 B를 어떤 행렬로 잡으면 위에 있는 두 조건은 만족하지만 기억이 틀린 말이 돼버릴까? 그 발레를 찾아봐 한번. A랑 B를 뭐라 그럴까? 사실 A는 4, 2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그나마 더 조금이라도 더 타당할까? 4, 2보다는 두 번째 조건식을 보고 4, 2보다는 A, B랑 3B랑 같으려면 A가 뭐면은 A, B가 3B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겠어. 시작다 하자. 3, 2여야지 가능성이 높지. 네. A가. 근데 4, 2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 아니야? 그나마 A를 3이라고 주장했으면 뭐 맞을 수도 있나라고 우겨볼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발레를 A가 3위인 걸로 한번 잡아보려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